이번 시간에는 매니플레이터의 운동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궤적 계획,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각각의 조인트 관점에서 각각 모터를 또는 관절을 몇 도 돌리는지의 관점에서 운동 계획과 직선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원 위를 따라가는 그러한 카티시안 스페이스, 직교 공간에서의 운동 궤적 계획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관절 공간과 이제 직교 공간, 운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과 3차식에 근거한 속도 프로파일 운동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궤적 계획,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란 한 자세, 포즈죠. 그러니까 위치와 방위가 다 들어가 있는 한 포즈에서 다른 포즈로 옮기는 것에 시간적 또는 공간적, 그러니까 A에서 B 위치로 옮기는 거, 그리고 그것을 뭐 빠르게 움직일지 천천히 움직일지 가속할지 감속할지 똑같은 속도로 갈지 하는 그런 시간적인 방법까지를 결정하는 것을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라고 하고, 이거와 유사한 하지만 이제 패스 플래닝, 경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정보보다는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강조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모션 플래닝, 동작 계획, 운동 계획이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그런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의미하고 어떨 때는 또 패스 플래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트래젝토리 플래닝이 필요한 상황을 보면은 시작 위치에서 목적 위치로 이제 부드럽게 이동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엔드 이펙터로 선을 긋거나 특정한 패턴을 그릴 때, 그리고 몇 개의 경로를 연속해서 이동할 때 이제 경로와 경로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한 거, 그리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경유점을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물과 같이 이제 흔들리며 쏟아지는 그런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가속과 감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키네마틱스, 기구학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는지를 다루는 동력학, 다이나믹스 정보가 같이 활용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러한 운동 계획이 이루어지는 관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각각의 관절 관점에서 첫 번째 조인트, 첫 번째 관절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가야 되고 두 번째 관절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시작 관절 위치와 끝나는 관절 위치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설계하는, 그걸 계획하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반면 카티시안 스페이스, 직교 공간에서의 운동 계획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X축, Y축, G축 그런 관점에서 엔드 이펙터가 어느 위치에 있다가 다른 위치로 가는 그러한 경로 계획, 특히 카티시안 스페이스에서의 경로 계획은 중간 경유점이 보통 직선을 따라간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용접할 때는 특정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매질을 넣어줘야 될 텐데, 그러한 플래닝을 할 때는 카티시안 스페이스에서의 동작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3차원 공간에서의 이동은 직관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이것을 각 관절에 있는 모터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이 X축으로 1cm 움직이더라도 어떤 포즈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관절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고 특정한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매우 비선형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매니플레이터 기구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조인트가 낼 수 없는 속도가 초과된다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관절이 이제 도달 불가능한 그런 곳을 거쳐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도란
시간당 위치가 얼만큼 많이 변하느냐죠. 그래서 1km/h라고 하면은 1시간 지나면 위치가 1km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속도가 되고, 또 속도를 또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가장 간단한 이제 식을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상수이라고 할 때, 즉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속도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때,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위치는 2차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속도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기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발자국을 찍듯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0.1초마다 한 번씩 위치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거는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간 간격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였기 때문에 속도는 저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이 등속 운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등속 운동이지만 이제 고속으로 이동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같이 일정한 시각 간격으로 이동한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을 때, 점점 길어지고 있을 때는 가속 중이다. 또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는 감속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운동 계획이든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운동 계획이든 시작점을 0, 그 다음에 마치는 곳을 1로 표현한 정규화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자유도 매니플레이터가 있고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위치는 이제 첫 번째 관절, 여기 세타 1이죠. 세타 1은 20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절은 30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B로 이제 이동을 하겠는데, B 위치는 첫 번째 관절은 40도, 그리고 두 번째 관절은 80도 회전한 이런 위치라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관절은 40에서 20 빼니까 20도를 회전해야 되고, 두 번째 관절은 80에서 30을 빼니까 50도를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모터가 모두 1초에 10도씩 회전하도록 등속 운동을 하는데, 이제 각각의 관절 관점에서 똑같은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은, 세타 1은 20도에서 시작해서 30도, 40도까지 돌고 이제 다 왔고요. 세타 2는 30, 40 해서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2초 후에 세타 1 첫 번째 관절은 정지하는데 반면에 이후 3초간은 두 번째 링크, 두 번째 관절만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관절 관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시각화를 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동안은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관절은 정지한 상태에서 이 손끝만 움직이니까 이 끝이 듬성듬성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촘촘해지고 굉장히 불균질한 그런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세타 1과 세타 2의 크기로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보면, 도식화해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반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타 1은 이렇게 이제 증가하다가 멈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절이 부드럽게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매개 변수 K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K가 0일 때는 여기가 이쪽 파트가 다 0이니까 이제 시작 관절 위치가 되겠고요. K가 1일 때는 여기가 지워지면서 마지막 이제 목표 위치에 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K가 0부터 시작해서 1로 가는데, 만일에 K 값을 0과 1 사이에서 5초간 등속으로 움직이도록 0.2, 0.4, 0.6, 0.8, 1.0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각도의 각 관절이 움직이는 양이 일정하게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평면상에서 찍어 놓고 봤을 때는 모든 관절이 비슷하게 동기화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이 로봇이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속으로 이동할 수는 없죠. 그러면 가속도가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의 에너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무한대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K 값을 잘 물리적인 법칙에 맞게 조절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관은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각각의 조인트 관점에서, 관절 공간 관점에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느냐라는 관점에서도 시행될 수가 있고, 카티시안 스페이스에서도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선이나 원호를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직선을 따라가도록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을 직선 보관, 그리고 원을 따라가게 하는 것을 원호 보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세 개 그래프는 방금 전에 보았던 등속 운동에서의 K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값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같은 비율로 증가했고, 속도는 0.2로 등속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출발할 때 무한대, 그 다음에 정지할 때 또 마이너스 무한대의 가속도가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위치는, 이동한 총 거리는 0부터 1까지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속도 그래프 상에서는 속도 아래 면적을 적분한 것이 1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가속도가 이렇게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제 유한한 값으로 유지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다항식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얘가 이제 상수가 되면 속도의 차수는 최소한 1차식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1차식은 이제 직선식이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운동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속도가 0에서 출발하고 마칠 때 다시 속도가 0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속도의 가장 최소 식은 바로 이제 2차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2차식이니까 그러면 위치의 식은 그것을 적분한 이제 3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는 이제 3차식에 의해서 3차식 곡선을 활용해서 보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K를 3차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고 가속도가 연속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3차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4개의 A0부터 A1, A2, A3까지 4개의 개수를 정하면 되는 건데, 자, A0부터 A3까지 4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식 4개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K 값은 0이어야 되고, 운동이 끝나는 이것을 이제 얼마로 잡을지, 뭐 예를 들어 5초 동안 이동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T 값이 5일 때 K 값이 1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 속도는 0이고 운동을 끝낼 때 속도도 또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한 속도식에다가 0과 또 마지막 운동이 끝나는 시간, 예를 들면 5초 이런 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A0, A1, A2, A3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면은 A0하고 A1은 0이 됐고요. 이 두 가지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내가 몇 초 동안 이동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5초, 3초 대입만 하면은 바로 A2, A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입해서 그래프로 그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가속도가 처음에 가속했다가 가속을 점점 줄여서 등속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0으로 접근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속도가 시작할 때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운동의 중반에서 가운데에서 다시 속도가 감소해서 0으로
정지하는 이런 모션이 되고, 이것을 이제 K라는 위치값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2차식으로 쓱 3차식으로 쓱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에서 줄어드는 그러한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K값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움직임을 시작을 해서 부드럽게 이동했다가 유한한 에너지를 쓰면서 감속해서 정지하는 그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3차식 K값을 활용해서 방금 전에 보았던 조인트 스페이스 운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값이 0.2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똑같이 이제 5초를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세타1은 여기 20도에 시작해서 30도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3차식으로, 세타2 역시 30에서 시작해서 80도까지 부드러운 3차식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그 조인트 스페이스가 아닌 이제 평면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손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간격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니까 이거는 이게 가속하고 있구나, 이쪽에서는 감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제한이 없는 부드러운 운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차식에 의한 운동 계획이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2차식을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런 2차식을 띄고 있어서, 요거에 따라서 그럼 얼마큼 움직여야 될지 할 때 계산량이 좀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대체로 우리가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등속 이동했다가 감속하는 이런 패턴이 더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요 구간,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플러스 값, 그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띄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이렇게 여기서 불연속이 되니까 가속도를 미분한 저크라는 그런 항목이 이제 무한대가 되지만, 실제적인 응용에서는 이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프로파일이 사다리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위치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가속 구간에서는 2차식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리고 등속 구간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다가 감속 구간에서 다시 2차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는 2차식, 여기는 1차식, 다시 여기 2차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1차식 부분을 이제 리니어 세그멘트, 직선 성분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파라볼라, 2차식은 이제 파라볼라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는 리니어 세그먼트 with parabolic blends라고 해서, 이거 리니어 세그먼트랑 파라볼라를 합쳐 놓은 거다, 블렌드 섞어 놓은 거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름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개념을 카티시안 스페이스의 인터폴레이션 보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이는데, 각각의 관절, 모터 관점에서 몇 도에서 몇 도 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끝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손끝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관절이 얼마 돌아야 되는지를 푸는 문제를 우리가 역기구학,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했고,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야 되는 비교적 이제 계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운동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점, 그다음에 목표 지점을 이번에는 관절이 아니라 X값, Y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0과 1 사이에서 운동의 시작과 끝을 표현해주는 노멀라이즈, 이제 정규화 매개 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그냥 직선 운동을 등속 운동으로 한다고 하고, 먼저 역기구학을 풀어서 이제 0, 0.2, 0.4, 0.6, 0.8, 1.0 요 자리에서 역기구학을 풀어서 위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매니플레이터 구조의 특징상 손끝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때 직선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각각 관절 관점에서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모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곳에서 이렇게 세타1과 세타2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초록색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제 첫 번째 관절이 더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1과 세타2의 인버스 키네마틱스 푼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세타2는 20도에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더 아래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겠고요. 세타2의 경우에서는 30도에서 시작했지만 그냥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각각의 관절 관점에서는 그 움직이는 양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급격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끝에서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절 관점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직선 보관 또는 이제 카티지안 스페이스에서 운동 계획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때는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K를 부드럽게 가속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0.2, 0.4 이렇게 갑자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구한 3차 다항식을 그대로 이제 K에다가 대입을 해서 부드러운 모션을, 운동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손끝이 여기 가속했다가 조금 더 이제 가속해서 크게 움직이다가 다시 감속해서 정지하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푼 거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렇게 갑자기 움직였을 때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가속을 통해서 하니까 세타2가 일정한 순간에 그 일정 시간 간격으로 회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손끝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관절이 많이 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로봇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파트를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교화를 위한 파라메타를 이제 3차식을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식 대신에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직교 보관에서 직선 보관에서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은 더 좀 유용할 수가 있는데, 계산량이 적은 것은 일단 기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등속 구간에서 로봇 손끝을 뭐 선속도, 일정한 선속도, 예를 들면은 2m/s로 움직여라 라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해 하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이 직선 보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티지안 스페이스에서 직교 공간에서 이 정교화된 파라메타를 속도 프로파일로 만들면서 가속도를 설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속도 프로파일을 하더라도 이 K가 실제 이동 거리가 아니라 이제 정교화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 K 값이 이제 10cm 보내는 그런 운동에서 설정된 값이냐, 아니면 2m 보내는 운동에서 설정된 값이냐에 따라서 실제 최대 속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것은 똑같이 손끝이 10cm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떤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 관절 관점에서는, 조인트 관점에서는 이동 거리가 매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K 값의 가속 감속을 일정한 값으로 전 공간에서 고정해 놓고 쓰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대 가속 그 등속 구간에서 속도를 얼마로 하겠다라는 것을 정해 놨을 때 이 가속도 값이 그것을 반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가속해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짧은 운동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가속했다가 감속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게 충분히 구현 가능한 그런 가속도, 속도인 경우에는 이런 사다리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선 보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러한 제약 조건,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로봇의 베이스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위치 A와 B 사이를 직선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또는 또 관절 보관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는 위치가 이렇게 로봇 베이스 좌표계를 기준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컨베이어 상에 있는 선물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선물의 위치는 로봇의 좌표계가 아니라 카메라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이것을 집어서 여기 이 상자에다가, 이제 선물 상자에다가 담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서의 그 동차 변환 행렬을 활용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실제로 요 카메라 기준으로 물체의 위치가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변환을 거쳐야 이제 역기구학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직교좌표 위치와 방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여기 W라는 좌표계 기준으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O 좌표계 기준으로 위치가 있을 때 두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의 위치와 방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변환하기 위해서는 4 곱하기 4 동차 변환 행렬 W를 기준으로 한 O 좌표계까지의 동차 변환 행렬이 활용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은 지금 로봇 기준으로 요 O 좌표계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변환 로봇을 기준으로 한 월드를 기준으로 한 카메라, 그다음에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 물체 좌표계, 이렇게 곱해야지 되고요. 만일에 이제 카메라나 또 바구니, 그다음에 로봇과 같이 고정된 물체들이 모두 하나의 기준점인 월드 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을 통해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